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의외로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한 주제, 바로 가장 해로운 초가공식품 탑 10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순위는 이 음식이 저 음식보다 과학적으로 정확히 몇이다, 이런 절대적 독성 순위가 아닙니다. 현재까지 나온 국내외 연구, 공공기관 자료, 그리고 한국인이 실제로 자주 먹는 빈도를 함께 고려해서 제가 실전적으로 더 먼저 줄여야 한다고 추론한 순위입니다. 그리고 초가공식품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불리한 연관성이 반복 보고되지만 제품군마다 위험 신호의 강도는 다르고 여전히 관찰 연구가 많은 분야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초가공식품이 왜 문제냐? 핵심은 독극물이라서가 아니라 과식하기 쉽게 만들고 식단 전체의 질을 낮추고 당, 소금, 불건강한 지방은 높고 식이섬유와 영양 밀도는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NIH 무작위 대조시험에서는 초가공식 위주 식단을 먹은 참가자들이 비가공식단보다 하루 평균 약 500kcal를 더 먹었고 체중도 증가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0위. 가당 요거트와 마시는 요거트. 많은 분들이 요거트는 무조건 건강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판 가당 요거트나 마시는 요거트 중에는 설탕이 꽤 들어가고 향료나 안정제가 붙는 제품이 적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는데 실제로는 달콤한 디저트에 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유산균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경계심 없이 매일 먹기 쉬운 점이 문제입니다. 요거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무가당 플레인과 가당 제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WHO는 건강한 식사의 기본을 채소 가공식품으로 두고 있고 한국질병관리청도 설탕이 들어간 음료와 첨가물이 많은 식품을 줄이라고 권고합니다. 9위. 달달한 시리얼과 그래놀라. 시리얼도 건강식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판 제품 중 상당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바삭한 식감을 위해 가공이 많이 이뤄집니다. 게다가 우유와 함께 빠르게 먹고 끝나기 때문에 포만감이 오래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을 건강하게 챙긴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단맛 강한 초가공식품을 습관처럼 넣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가공식품 예시로 시리얼과 즉석식품, 당류가 높은 제품군이 반복적으로 제시됩니다. 8위. 대량 생산 빵, 케이크, 도넛. 빵은 너무 흔해서 위험하다는 인식이 약합니다. 그런데 포장식빵, 크림빵, 케이크, 도넛류는 정제 밀가루, 설탕, 지방, 각종 첨가물 조합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손쉽게 많이 먹힙니다. 문제는 한두 입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커피와 함께, 간식으로, 출출할 때, 이동하면서 하루에 몇 번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국 연구들에서도 빵, 케이크, 샌드위치류는 초가공식품 에너지 섭취의 중요한 부분으로 반복 보고됩니다. 7위. 과자와 감자칩. 이건 많은 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하실 겁니다. 문제는 맛이 자극적이고 씹는 속도가 빠르고 멈추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배를 채우는 음식이 아니라 밥 먹고도 또 들어가는 음식입니다. 짭짤하고 기름지고 바삭한 조합은 인간이 계속 손이 가게 만들기 너무 좋습니다. 질병관리청도 과자와 음료수 같은 첨가물이 많은 식품을 줄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6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은 가끔 먹는 즐거움 정도로 끝나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작고, 차갑고, 달고, 쉽게 넘어가고 디저트로 따로 또 먹기 좋습니다. 한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아이스크림이 불리한 대사 결과와 연관된 품목으로 제시됐습니다. 즉 아이스크림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자주 먹는 습관이 되면 분명히 경계할 대상입니다. 5위. 냉동 피자, 치킨 너겟, 즉석 식사류. 이 제품군의 문제는 열량이 높은데도 한 끼 해결이라는 이름으로 방심하기 쉽다는 데 있습니다. 냉동 피자, 너겟, 전자레인지용 즉석식은 편하고 빠르고 맛도 강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나트륨, 지방, 정제 탄수화물 비중이 높고 채소나 식이섬유는 부족하기 쉽습니다. 한 번만 먹어서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사가 일상이 되면 몸은 점점 채소 가공식품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WHO는 자유당, 소금, 불건강한 지방이 낮은 채소 가공식품을 식사의 기반으로 권고합니다. 4위. 라면. 한국인에게 라면은 특별합니다. 싸고 빠르고 맛있고 익숙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라면은 보통 나트륨이 높고 국물까지 먹으면 부담이 더 커지기 쉽습니다. 또 라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밥, 삼각김밥, 햄, 만두 같은 다른 가공식품과 같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자료에서도 라면은 대표적인 초가공식품 항목으로 반복 등장하고 한국 성인 연구에서도 인스턴트 라면이 제2형 당뇨와의 불리한 연관성 품목으로 제시됐습니다. 3위. 달달한 커피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여기서부터는 진짜 강력합니다. 많은 분들이 탄산 음료는 경계하면서도 달달한 캔커피, 병커피, 커피 믹스, 에너지 드링크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봅니다.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이 제품들은 설탕과 카페인이 함께 들어가 필요한 순간에 반복적으로 찾기 쉬운 구조를 만듭니다. 특히 에너지 드링크는 카페인 과다 섭취 문제도 함께 따라옵니다. 질병관리청은 고카페인 음료를 많이 마실 경우 하루 권고량을 크게 초과할 수 있고 불면, 신경과민, 불안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즉, 이건 단순히 달달한 음료가 아니라 수면과 컨디션까지 건드릴 수 있는 제품군입니다. 2위.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 이건 초가공식품 중에서도 근거가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국제암연구소 IARC는 가공육 섭취가 대장암의 원인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고 하루 50g 섭취 시 대장암 위험이 약 18%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물론 이 수치가 담배와 위험 크기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몸에 안 좋을 것 같다 수준이 아니라 암과의 관련 근거가 비교적 분명한 식품군이라는 뜻입니다. 한국 성인 대상 연구에서도 햄소시지는 초가공식품 중 당뇨와 가장 강한 불리한 연관성을 보인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1위. 탄산음료를 포함한 가당음료. 저는 초가공식품 가운데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줄여야 할 1순위를 가당음료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과자는 봉지를 뜯어야 하고 라면은 끓여야 하고 햄버거는 사러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음료는 그냥 마시면 끝입니다. 목마를 때, 피곤할 때, 공부할 때, 운전할 때, 밥 먹을 때, 야식 먹을 때 하루에 여러 번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건 먹었다는 느낌이 약하다는 겁니다. 씹는 음식은 적어도 내가 먹었다는 감각이 남는데 음료는 순식간에 넘어갑니다. 포만감은 약한데 당과 열량은 쉽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는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설탕 등이 들어간 음료 대신 물이나 무가당 차를 마시라고 권고하고 있고 국내 음료 섭취 통계에서도 청소년은 여전히 탄산음료 비중이 높고 19세에서 39세 청년층도 무가당 커피와 함께 당이 들어간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코호트 연구에서도 탄산음료는 초가공식품 중 제2형 당뇨 위험 증가와 연관된 품목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가공식품을 다 끊기 어렵다는 분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걸 한 번에 바꾸려고 하지 말고 가당음료부터 끊거나 줄여라. 이건 효과가 큽니다. 쓸데없는 당 섭취가 줄고 입맛이 덜 자극적으로 바뀌고 다른 간식도 덜 찾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건강한 식단의 기본은 화려한 슈퍼푸드가 아니라 물, 채소, 과일, 통곡물, 콩, 달걀, 생선, 그리고 덜 가공된 음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해로운 초가공식품 탑10은 가당 요거트, 달달한 시리얼, 대량 생산 빵과 케이크, 과자와 감자칩, 아이스크림, 냉동 피자와 즉석식품, 라면, 달달한 커피 음료와 에너지 드링크, 가공육, 그리고 1위 가당 음료입니다. 물론 한 번 먹는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문제는 매일,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올 때입니다. 초가공식품의 진짜 무서움은 독처럼 즉시 쓰러뜨리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조용히 식단 전체를 망가뜨리고 몸을 나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바꾸고 싶다면 거창한 결심보다 매일 입에 들어가는 가장 익숙한 것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 안에, 책상 위에, 가방 속에, 차 안에 있는 것부터 떠올려 보십시오. 그 중에 여러분, 몸을 가장 조용히 흔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마 생각보다 아주 익숙한 것일 겁니다.